언제나 필승!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제가 예전부터 정말 여러 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기업이고, 전기차 판매량을 보니까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주가는 스페이스X의 민간 유인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었고 도킹까지 완료가 되면서 그 이슈를 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느냐, 그리고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장에서 어떠한 강점과 두각을 나타내는가,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살펴봤는데 이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전 세계 1위 전기차 시장이죠. 중국 시장에서도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만에 성장세가 무려 600% 이상이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의 뭐 2만 대, 2만 대를 1분기에만 2만 대를 팔면서 이 테슬라의 전기차가 중국 시장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주가는 이러한 현재의 전기차 판매량도 물론 반영이 되어 있지만 추후에 자율주행, 그리고 자율주행을 넘어선 소프트웨어의 판매, 이런 것들도 다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가 설사 전기차가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유일한 약점 중에 하나인 이 전기차의 판매량,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이 얼마나 찍히느냐를 봤을 때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고, 이러한 상승세가 어마무시하다는 점에서는 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에서도 테슬라를 좀 밀어주고 있는 것 같죠. 테슬라의 이런 모델을 살 때 소비세를 10% 이제 감면을 해주는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고, 테슬라도 공장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10개월 만에 공장을 지었는데 어마무시합니다. 좀 규모가 대략 한 20만 대 이상의, 이제 연간으로 따졌을 때 20만 대 이상의 이제 모델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지었고, 기가 팩토리죠. 연간 4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시장에서만 4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 어마무시한 그런 성장세이자 그리고 점유율, 이와 더불어서 경제적 혜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테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대략 100만 대 정도, 연간 100만 대 정도 이제 팔릴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40만 대까지 늘린다면은 고스란히 이제 테슬라의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찍힐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고요. 특히 전기차 보조금 역시나 2년을 더 연장을 했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국 시장에서 제가 보는 가장 큰 전기차의 가장 큰 제약은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그런데 전기차 보조금을 2년이나 연장을 했고, 또한 중국에서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전기차 자동차를 밀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니까 전 세계 1등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인프라는 아주 공격적으로 깔릴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코비드-19 이슈로 인해서 인프라에 대한 그런 투자 기대감은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이루어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인프라 역시나 올해 혹은 내년 정도 되면은 빠르게 이제 제약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올해는 660% 정도로 전기차 판매량이 성장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비슷하게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략 6배 정도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이 된다.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테슬라가 이 사업 초기 때부터 밀던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가격이고, 그리고 시장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초기에도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그런 기술력 등을 다른 자동차 회사에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무료로 배포를 했고, 이런 과정에서 갑론을박에 굉장히 그때도 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술력, 자신의 강점을 이 무료로 배포한다는 것은 몰락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었고, 그 반대로 전기차 시장, 그 당시에는 2010년, 2011년, 2012년 이때입니다. 대략 한 8년 정도 전쯤이었죠. 그때 전기차 시장이 거의 뭐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쟁사를 끌어들이더라도
좀 시장을 빠르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이 테슬라의 이러한 대응책을 굉장히 빠른 성장세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 집단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만약에 투자를 했으면 정말 대박이 났겠죠. 다만 저는 그때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투자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때 뭐 상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 지금도 역시나 그러한 전략을 고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테슬라에 대한 위상과 전기차의 위상은 전혀 다르지만 할인율을 좀 증가시켰어요. 그러니까 할인폭을 20%까지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단기적인 매출에 있어서는 단점이다, 단점. 이 할인폭을 20%까지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올해 2분기라던가 혹은 3분기, 올해 4분기, 그러니까 올해까지 실적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실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은 현재 쌍봉이 상황에서 조정을 좀 받아준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테슬라의 정책은 결국 이 시장을 키우는 것이고 시장을 키우면서 경제적인 혜자는 결국 전 세계 1등 기업인 테슬라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소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테슬라의 성장세가 역시나 600%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올해 연말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할인폭을 증가시킨과 동시에 이 공장에 증설되면서 이제 생산량 역시나 2배 이상이 급증할 것이라는 점은 중국 시장만을 봤을 때도 성장세는 어느 정도는 좀 담보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유럽 시장을 봤을 때 유럽에서 펼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수혜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했었던 발언을 본다면 거의 다 이러고 하고 있어요. 2019년, 2020년에 발표했었던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발표했던 것도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발언들이 사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의 일론 머스크가 이루었던 점, 그리고 지금까지 발언했던 것들이 뭐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고 테슬라의 실제 그러한 판매량을 봤을 때에도,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그런 파이를 늘려가는 능력을 봤을 때에도 어느 정도는 좀 믿음이 갑니다. 어떤 발언을 했냐면 2025년에 판매량을 400만 대까지, 2030년대에는 2천만 대를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판매량에서 대략 한 30배 이상을 5년 만에 좀 팔겠다는 것인데, 결국 2025년에 400만 대를 판다고 했을 때, 뭐 엄청난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만약에 2025년에 이제 400만 대를 판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의 시가총액 1위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가 아니죠. 시가총액 3위, 시가총액 3위, 4위, 2, 3, 4위를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매출액으로는 압도적인 1위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애플의 매출액의 2배가 넘는 성장세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일론 머스크의 발언대로라면은 2025년에 지금 애플의 매출의 2배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엄청난 거죠, 이거는. 특히 결국 400만 대 이상을 이제 생산을 하겠다고 밝혔고, 뭐 중국 시장에서도 9개월 만에 기가 팩토리를 10개월입니다. 10개월 만에 기가 팩토리를 완성시켰다는 점을 봤을 때, 만약에 이러한 발언들이 이루어진다면 실로 어마무시한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애플에 비해서 주가가 대략 한 5분의 1, 4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이기 때문에 애플의 2배 정도의 매출이 난다면
주가 상승률은 지금의 이러한 가파른 상승률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2030년대 까지로 봤을 때에도 대략 이러한 성장기업 같은 경우는 10년간의 대세 상승을 이룬다고 했을 때 2030년대에는 2천만 대 이상을 이제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천만 대라면은 결국 애플의 매출의 8배가량 현재 애플의 매출의 8배가량을 2030년대에 매출로 낼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는다는 1300조, 1400조까지 간다는 것을 밝혔을 때에는 결국 단순 수학적인 계산으로 시가총액이 그럼 1000조를 넘어서 9000조 혹은 1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의 시가총액이 약 250조에서 이제 300조까지 이제 갈 수 있다고 봤을 때 결국 뭐 최소 30배 이상이 30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쯤 되면은 이 물가 상승률과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지금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금 가격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규제를 해도 화폐 가치 하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승률만 반영을 하더라도 결국 주식시장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시장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성장세가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폭등세가 어느 정도는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당연히 너무나도 현명한 그러한 폭등세로 지금 연출이 될 수 있다. 물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가치 투자자들 그리고 지금 테슬라를 좀 깊이 보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는 거품이 낄 수 있다. 이러한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 역시나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론 머스크의 그런 비전을 봤을 때에는 이건 뭐 엄청나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주가 상승세라던가 테슬라의 그런 실적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현재 월급을 받지 않죠. 이 주택담보대출로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나 만약에 내가 주식을 판다면 가장 늦게 팔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을 판다면 이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주식을 파는 가장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밝힌 만큼 결국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그가 한 말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쉽게 흘려듣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나 테슬라를 좋게 보고 있고 이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는 자율주행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이런 판매량이라던가 혹은 매출 성장성이라던가 이런 점을 봤을 때에는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다른 자동차 회사에도 대여를 해준다거나 혹은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이 판매량이 매출액을 뜻하는 것이라면은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매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판매량을 매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테슬라의 매출이 지금은 전기차에서 대부분 거의 모든 부분이 발생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고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다른 자동차 회사로의 그런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파는 겁니다. 구글이 그랬던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다른 회사로 이관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수익성을 이제 담보로 이제 매출을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 지금의 가덕이나 이슈라던가 혹은 생각보다 매출액이 올해는 생각보다는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봤을 때에는 이런 단기 조정이 만약에 와준다면은 저로의 이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의 주가는 확실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맞고요. 이러한 폭등세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런 상승세를 봤을 때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영상에서 이 매수 라인까지 물론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제 모든 영상에 매수 추천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가져갔을 때의
이 매수 라인까지 이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신다면은 좀 장기적으로 좀 성공적인 투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행보가 정말로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대꾸 아시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